아, 자, 챕터 7에서는 데드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7 데드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드락이 무엇인지, 데드락의 정의, 그리고 데드락을 운영체제에서 기술하는 방법, 그리고 데드락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영체제에서 데드락을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드락 프리벤션입니다. 데드락이 절대 안 생기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데드락 프리벤션은 운영체제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드락 어보이던스, 데드락 회피가 나왔습니다. 데드락 프리벤션과 데드락 어보이던스는 시스템이 데드락이 절대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데드락의 디텍션입니다. 데드락 디텍션은 시스템이 데드락이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데드락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고 데드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운영체제가 데드락을 어떻게 어, 어,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러한 순서로 챕터 7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Objectives to develop description of deadlock. 데드락이 생기면 데드락은 prevent set of concurrent process.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from completing their task. 그들의 일을 완료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데드락이 생기면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자기의 코드를 계속 수행을 하지 못하고 딱 멈춰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또 다른 목표는 데드락을 프리벤트하고 어보이드하고 디텍트하고 리커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락 프로블럼 set of blocked processes. 데드락이 발생을 하면 set of blocked process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체제가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수많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작하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다수의 프로세스가 블락되어 있는 상태를 데드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코드를 수행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데드락이 발생을 하면 그 데드락이 발생한 프로세스들은 holding a resource,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waiting to acquire a resource, 다른 리소스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가 받으려고 하는 리소스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리소스가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의 데드락의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 두 개의 테이프 드라이버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두 개의 테이프 드라이버 각각을 P1이 하나를 소유를 하고 P2가 하나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각각 다른 프로세스가 소유하고 있는 리소스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데드락이 발생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테이프 드라이브 T1이 있고요. T2가 있고요. P1이 있고 P2가 있어서 P1이 T1을 소유를 하고 있고 P2가 T2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P1은 T2를 달라고 하고 있고 P2는 T1을 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데드락입니다. 왜냐하면 P1이 T1을 내려놓지 않으면 P2는 영원히 T1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고 P2가 T2를 내려놓지 않으면 P1은 T2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P1과 P2가 스탑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데드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이그샘플로서는 두 개의 세마포 A와 B를 정의를 하고
그 1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프로세스 P0와 P1이 다음과 같이 세마포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P0와 P1이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P0가 웨이트 A를 하고 A를 0으로 바꾸고 동시에 P1이 웨이트 B를 해서 B를 0으로 바꾼 다음에 P0가 웨이트 B를 하고 P1이 웨이트 A를 하게 되면 B와 A가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P0와 P1은 이 웨이트 오퍼레이션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블락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데드락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더 이상 코드를 수행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 영원히 멈춰 있는 상태를 우리가 데드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데드락에 빠져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다른 프로세스들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프로세스들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데드락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데드락에는 전체 프로세스가 데드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몇몇 프로세스, 전체 프로세스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데드락에 빠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드락에 대한 이그젬플로 일상생활에 대한 이그젬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양쪽에 있는데 좁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좁은 다리는 한 번에 차가 하나씩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차가 정상적으로 잘 이동을 이렇게 하다가 차가 좀 복잡해지고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두 대의 차가 동시에 다리를 건너려고 해서 중간에 딱 만났을 경우에 이 차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이 차도 왼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데들락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차가 도로를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가 어떤 리소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리소스를 어떤 차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 다리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두 대의 차가 이 다리의 리소스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데들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데들락이 발생을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경찰관이 와서 한쪽 차를 선택을 해서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고 물러난 차를 그 다음에 지나가게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경찰관이 와서 그런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는 운영체제가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들락에서 이런 조절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스타베이션입니다. 스타베이션. 왜냐하면 경찰관이 잘못 조절을 하게 되면 차가 많이 왔을 경우에 어, 이 차를 뒤로 오게 만들고 왼쪽으로 가는 차를 먼저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 어, 왼, 그쵸, 그 오른쪽에서 오는 차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 어, 왼쪽으로 가는 차는 항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베이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드락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스타베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드락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입니다. 데드락은 앞서 이그샘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세스가 있고요. 데드락에 빠진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들이 사용하는 리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락의 시스템 모델에는 리소스 타입이 반드시 관여하게 된다. 리소스 타입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리소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CPU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메모리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IO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마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소스 타입에는 RI에는 인스턴스, 그 리소스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테이프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리소스 타입이 있으면 테이프 드라이브가 여러 개가 꽂혀 있으면 테이프 드라이브 1번, 2번, 3번 이렇게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프로세스는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리소스를 리퀘스트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요청을 하느냐?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운영체제가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겠지만 그 리소스가 다른 프로세스들한테 이미 다 할당이 되어 있으면 그 리퀘스트 하는 프로세스는 그 리소스가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릴리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자, 그 프로세스가 리소스가 할당이 되었으면 운영체제가 이제 리소스가 있어서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했으면 프로세스는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그 리소스를 다 사용을 했으면 운영체제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프로세스들은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운영체제는 리소스가 있으면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그 달라고 하는 프로세스한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데드락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락이 생기면 아래와 같은 4개의 컨디션이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mutual exclusion입니다. 이거는 리소스에 대한 컨디션입니다. 어떤 리소스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사용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그 리소스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접근해서 쉐어할 수 있는 리소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2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리소스를 동시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프로세스한테는 할당이 될 것이고 다른 프로세스는 그 리소스가 available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hold and wait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가지고 할당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 프로세스가 is waiting to acquire 다른 리소스를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달라고 하는 그 리소스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할당이 되어 있는 리소스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달라고 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no preemption입니다. preemption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할 때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CPU를 운영체제가 강제로 프로세서한테 뺏어오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no preemption은 리소스에 대해서 운영체제가 강제로 뺏어오지 않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no preemption의 조건은 운영체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운영체제는 no preemption, 리소스에 대해서 no preemption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circular wait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circular wait의 조건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들은 hold and wait의 상태에 있고요. 즉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른 걸 요구하고 있고 이 hold and wait의 상태를 가지고서 사이클, 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P, 예를 들면 P0가 리소스 1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소스 2번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P1은 리소스 2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소스 1번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 모델에서 데드락이 발생하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데드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데드락에 대한 필수 조건, 필요 조건, 데드락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네 가지 조건을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데드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zem플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락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래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Resource Allocation Graph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는, vertex라고 하는 꼭지점과 엣지라고 하는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ertex와 엣지로 만들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Resource Allocation Graph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프로세스에게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vertex와 엣지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vertex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프로세스라고 하는 vertex가 있고요.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resource type이라고 하는 vertex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resource typ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esource type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resource에는 인스턴스가 뭐 한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엣지에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request 엣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equest 엣지는 프로세스가 어떤 리소스를 달라고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뜻으로 프로세스에서 리소스 쪽으로 가는 화살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signment 엣지입니다. assignment 엣지는 그 리소스가 있어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한, 그 프로세스가 이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RJ로부터 P 프로세스로 가는 화살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벌틱스와 엣지를 가지고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리소스 타입은 네모로 표현을 합니다. 네모로 표현을 하고 그 리소스 타입의 인스턴스는 네모 안에 있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request 엣지는 프로세스로부터 리소스 타입으로 가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assignment 엣지는 리소스 인스턴스로부터 인스턴스가 프로세스한테 할당이 되는 거니까 인스턴스로부터 프로세스로 가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그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그샘플을 통해서 이 상태, 현재의 이 상태가 데드락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P1, P2, P3 세 개가 있고요. 리소스 타입은 R1, R2, R3, R4 네 개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뮤추얼 익스클루전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것은 리소스의 특징입니다. 이 리소스들은 뮤추얼 익스클루전 조건을 만족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그 리소스를 갖고 있으면 그 리소스는 다른 프로세스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o preemption도 만족한다. no preemption은 운영체제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운영체제는 리소스를 할당을 했을 때 프로세스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강제로 뺏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리소스 사이의 관계가 hold and wait과 사이클이 존재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hold and wait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들은 여기서 보면 P1이 R2 인스턴스를 하나 갖고 있고 R1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hold and wait을 하고 있고요. 자, P2는 R2 인스턴스를 하나 갖고 있고 R1 인스턴스를 하나 갖고 있고 R3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hold and wait 하고 있죠. 자, P3는 R3만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hold and wait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P1과 P2 두 개의 프로세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사이클은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원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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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사이클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 조건은 만족하는데 마지막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 상태는 데드락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에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P3가 뭐 코드를 막 수행을 하다가 운영체제에게
R2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P3도 hold and wait을 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hold and wait 하는 프로세스가 P1, P2, P3 세 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사이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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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이클이 있고요. 또 다른 사이클로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P1, P2, P3가 R1, R2, R3에 대해서 hold and wait과 사이클이 존재하는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개의 프로세스는 더 이상 코드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P1의 입장에서는 R2를 갖고 있으면서 R1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R1을 받을 때까지 더 이상 수행을 못하고 있고요. P2는 R3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R3를 할당 받을 때까지 더 이상 수행을 못하고 있고, P3도 R2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R2를 받을 때까지 더 이상 수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P1이 코드를 수행을 해야 R2를 다 쓰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데 P1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P2도 P3도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P1, P2, P3는 코드를 진행을 하지 못하는 데드락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소스 R1과 R2는 Mutual Exclusion을 조건을 만족하고 운영체제는 No Preemption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드락을 생각을 할 때 홀드 앤 웨이트와 사이클이 있느냐, 그 프로세스와 리소스의 관계가 홀드 앤 웨이트와 사이클이 있느냐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P1은 R2를 갖고 있고 R1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P3는 R1을 갖고 있고 R2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P2와 P4가 있는데 P4는 R2를 갖고 있고 P2는 R1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홀드 앤 웨이트를 하고 있는 것은 P1과 P3고 그리고 사이클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데 이 상황은 데드락이 아닙니다. 왜 데드락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P2와 P4는 코드를 계속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2와 P4가 계속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리소스를 R2와 R1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P2가 R1을 내려놓으면 이 리소스는 P1에게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데드락 상태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리소스가 어베일러블해져서 데드락 상태가 풀리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더라도 데드락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직 팩트. 데드락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만약에 그래프가 사이클이 없으면 이거는 데드락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가 사이클이 있으면 데드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해서 홀드 앤 웨이트과 홀드 앤 웨이트에 의한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리고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드락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이클이 있으면 데드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리소스 타입별로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으면 데드락입니다. 근데 several instance, 리소스 타입별로는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데드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데드락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락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The system will never enter deadlock state. 데드락 상태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그 운영체제, 그 컴퓨터 시스템이 데드락 상태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데드락에 빠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데드락인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드락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이 절대 데드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데드락 프리벤션 그리고 어보이던스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시스템이 그 데드락에 빠질 수
여지를 두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데드락 디텍션, 데드락을 디텍션하고, 데드락인지 판단하고, 데드락이 빠져있는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데드락 리커버리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ignore this deadlock problem. 데드락 프로블럼 그냥 무시한다. 운영체제가 데드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데드락이 빠지면 운영체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스템 사용자가 네가 알아서 데드락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뭐 유닉스나 윈도우즈 같은 경우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이 방법을 그냥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또는 뭐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킬 때 데드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여지가 있는 것이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데드락을 해결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현재 운영 체제는 이렇게 데드락을 무시할까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데드락을 운영체제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데드락 프리벤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락 프리벤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입니다. 적어도 그 4개의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만 데드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 4개의 컨디션 중에서 하나라도 동작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데드락 프리벤션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컨디션, 4가지 조건은 데드락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인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데드락은 반드시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안 생기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리소스 타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에 따라서 쉐어할 수 있는 리소스는 데드락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read only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읽어가지고 동시에 접근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데드락이 빠지지 않는 리소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non-shareable resource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린터 같은 경우엔 non-shareable resource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o mutual exclusion은 shareable resource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만 non-shareable resource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no hold and wait입니다. no hold and wait. hold and wait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다른 걸 요청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홀드 하면서 웨이트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whenever a process requests a resource, it does not hold any other resources. 어떤 프로세스가 다른 리소스를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리소스를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리소스만 갖고 동작을 해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는 require process to request and be allocated all its resources before it begins execution. Allow process to request resources only when a process has none.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리소스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모두 다 리퀘스트해서 요청해가지고 다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실행 중에는 요청을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에 하나의 리소스만 가지고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도 잘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일까라고 하는 거죠. 프로세스가 긴 시간 동안 실행을 하면서 리소스가 항상 필요한 게 아닐 텐데 처음부터 모두 다 갖고 있으면 내가 필요한 시간 동안만 쓸 수는 있겠지만 필요 없는 시간에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소스는 다른 프로세스한테 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 한 번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어, 그 어떤 리소스가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가지고 끝까지 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쓰고 내려놓고 또 필요할 때 한번 다시 쓰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면
리퀘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스타베이션 되는 프로세스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no preemption입니다. no preemption. 어, pre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특징이다. 운영체제가 리소스를 줬으면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no preemption은 운영체제가 강제로 리소스를 뺏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some resources를 홀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리소스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cannot be immediately allocated to it. 즉, 그 리퀘스트한 리소스가 즉시 나한테 할당을 할 수가 없으면 then all resources currently being held are released. 운영체제가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리소스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리소스를 강제로 뺏어서 다른 데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preempted 된 강제로 뺏겨진 그 리소스는 어, 그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을 하려면 결국엔 지금 달라고 하는 이 리소스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모든 리소스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그 모든 리소스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리스타트를 시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No preemption입니다. 자, 다음은 no circular wait입니다. No circular wait. circular wait, no circular wait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hold and wait은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사이클 1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total ordering of all resource type. 그러니까 resource type별로 이제 번호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resource type별로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는 리소스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는 increasing order of enumeration. 그러니까 내가 3번을 가지고 있으면 3번 이하는 리퀘스트를 못하게 하고 3번보다 높은 타입의 높은 순서의 높은 번호를 가진 리소스들만 요청을 하게끔 하면 절대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그 리소스 타입의 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번호의 순서에 맞춰서 리소스들을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프로그램이 어려워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앞서와 같이 데드락 프리벤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데드락 프리벤션은 데드락을 데드락에 꼭 필요한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데드락 프리벤션의 그 사이드 이펙트로는 low device utilization, 디바이스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스루풋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드락을 운영체제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데드락이 안 빠지게 만들다 보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운영체제가 데드락을 처리하는 데드락 어보이던스, 데드락 회피 메커니즘입니다. 이 데드락 회피 메커니즘을 위해서는 운영체제는 some additional information 를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사용하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 프로세스가 실행 과정 중에 사용하는 리소스들의 maximum number of resources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재의 시스템 운영체제가 리소스를 프로세스들한테 할당한 상태, 리소스 얼로케이션 스테이트를 끊임없이 검사를 해서 현재 상태가 세이프한, 안전한 상태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 데드락 어보이던스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circular wait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운영체제가 끊임없이 리소스 얼로케이션 상태를 확인을 해서 안전한 상태인 circular wait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시스템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리소스 알로케이션 스테이트는 number of available 가용한 리소스와 allocated resource 그리고 maximum demands of process 그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요청을 하는지 maximum demands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리소스 allocation state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 운영체제는 끊임없이 현재 리소스 얼로케이션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데 리소스 얼로케이션 스테이트는 크게 세 가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safe한 스테이트가 있고요. unsafe한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드락에 빠져있는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는 safe인지 아니면 unsafe인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데드락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safe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circular wait, 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트이고요. unsafe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이 존재하는 스테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 unsafe한 스테이트는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은 데드락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데드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unsafe한 것은 데드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전부 다 unsafe하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데드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는 safe이냐 unsafe이냐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스테이트는 safe인지 unsafe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시스템 allocation state, resource allocation state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것입니다. When a process requests an available resource, the system must decide if immediate allocation leaves the system in a safe state or not. 무슨 말일까요? 프로세스가 어떤 리소스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그 리소스가 만약에 없으면 그 프로세스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근데 그 프로세스가 있으면, available 하면 운영체제는 줄 수 있는데 이때 예를 줬을 때 이 리소스를 프로세스한테 줬을 때 시스템이 여전히 세이프한 스테이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리소스, available한 리소스를 주고 나면 unsafe state로 빠지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데드락 어보이던스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지 않겠다. 있는데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이 safe한 state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There exists a safe sequence of all processes. 지금 현재 러닝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순서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이 순서가 safe sequence여야 된다. safe sequence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safe sequence가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safe state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러닝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세이프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일렬로 쭉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1번부터 2번, i-1, i 플러스 1, n 이렇게 순서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냐 하면 어떤 프로세스 PI가 어떤 상태니까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PI가 현재 요청하고 있는 리소스들은 현재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currently available 한 리소스와
PI 앞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소유하고 있는 리소스, PI 앞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소유하고 있는 리소스들로 현재 요청하고 있는 리소스를 만족시켜야 된다.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PI에 대해서, 그러니까 P2 같으면 P1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현재 available한 리소스로 P2의 요청을 만족시켜야 하고, PI-1은 PI-1 앞에 있는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그리고 available한 리소스로 PI-1의 요청, request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safe sequence라고 하고, 이 safe sequence가 있으면 현재 상태가 safe state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맨 앞에 있는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일까요? 이 프로세스가 만약에 리소스를 요청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리소스의 요청은 available한, 아무도 안 쓰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는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수행을 다 끝내고 나면 얘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다 릴리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리소스와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전부 다 available한 리소스가 될 것이고, 걔는 또 다시 P2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럼 P2가 다 수행을 끝나면 또 P2 리소스를 릴리즈 하게 되면 전부 다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을 또 만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세이프 시퀀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 만약에 그 시스템이 세이프 스테이트에 있으면, 세이프 시퀀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세이프 시퀀스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세이프 스테이트에 있으면 데드락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unsafe한 스테이트에 있으면, 세이프 시퀀스가 만약에 없으면 데드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은 어떤 프로세스에서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 올 때마다 세이프인지 언세이프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항상 세이프한 스테이트에 있기를, 세이프한 스테이트에 놓아두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해도, 리소스가 있어도 만약에 이 리소스를 할당을 했을 때 unsafe state로 빠지면 할당하지 않고 그냥 그 프로세스는 기다려라 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데도 주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항상 세이프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데드락 어보이던스가 어떤 개념이고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세이프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 세이프 스테이트, 세이프 시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esource Allocation Graph를 이용을 한 알고리즘입니다. Resource Allocation Graph를 이용한 알고리즘. 자, 여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에 새로운 엣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엣지, Claim 엣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Claim 엣지는 프로세스에서 리소스로 가는 엣지고, 이 뜻은 뭐냐 하면 PI가 may request resource RJ, PI가 RJ를 요청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선이 아니라 dashed line으로, 점선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에서 운영체제는 그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맥시멈 리소스를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프로세스가 요청하는 맥시멈 넘버 오브 리소스를 가지고서 이 클레임 엣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클레임 엣지가 converted to request 엣지, request 엣지로 바뀌어지는 것은 실제로 그 프로세스가 리소스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했을 때 request 엣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리소스가 available 해서 할당이 되면 assignment 엣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사인먼트 엣지에서 리소스를 다 쓰고 릴리즈를 하게 되면 그 클레임 엣지, 그 엣지는 다시 클레임 엣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프로세스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리소스에 대해서 클레임 엣지로 만들어지게 되고,
리소스를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request 엣지로 바뀌게 되고, 할당이 되면 assignment 엣지로 바뀌게 되고, 또 이것을 다 쓰고 릴리즈를 하게 되면 다시 클레임 엣지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를 가지고서 safe한 상태인지 unsafe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process PI가 resource RJ에 대해서 request를 하고요. The request can be granted only if converting the request edge to the assignment edge does not result in the formation of a cycle in a resource allocation graph. 이게 핵심이죠. 그죠? PI가 RJ를 요청을 했는데 RJ가 available 합니다. available 하는데 이거를 운영체제가 줬을 때 여전히 safe한 state에 있으면 safe한 state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고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면 unsafe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다시 여기서 얘기를 하면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를 통해서 unsafe state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이클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이클이 있느냐 없느냐. 사이클이 없으면 safe한 state가 되는 것이고 사이클이 만약에 있으면 unsafe한 state이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항상 사이클이 없는 safe한 state를 항상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example을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는 claim 엣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1을 가지고 있습니다. assignment 엣지. P2는 R1에 대해서 request 엣지 그리고 R2에 대해서는 claim 엣지가 있습니다. 자, 사이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safe한 stat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P2가 R2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보냈고 운영체제는 이때 판단을 합니다. 자, 만약에 R2를 P2에게 할당을 했으면 이 R2는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으니까 available 한 거죠. 그죠? 할당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사이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unsafe한 state다. 다시 얘기해서 P2가 R2를 요청을 한 request 엣지가 발생을 했을 때 이 R2가 available 함에도 불구하고 R2를 P2에게 할당을 하면 unsafe state로 가기 때문에 할당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P2의 리퀘스트, R2에 대한 리퀘스트를 허락하지 않고 R2를 여전히 available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와 같이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시스템의 safe, unsafe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resource 타입별로 single instance인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multiple instance일 경우에는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safe, unsafe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multiple instance일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Bankers 알고리즘을 가지고 safe, unsafe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뱅퍼스 알고리즘입니다. 뱅퍼스 알고리즘은 리소스 타입별로 멀티플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에도 세이프티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데드락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을 완성한 내용입니다. 멀티플 인스턴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assumption은 프로세스는 maximum use of resource를 처음에 declare를 해야 되고요. 프로세스는 어떤 리소스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리소스가 available 하더라도 기다려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unsafe에 빠지면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할당을 받았을 때, 어사인 되었을 때, 결국에는 다 쓰고 나면 리턴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뱅커스 알고리즘은 두 개의 서브 알고리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세이프티 알고리즘. 시스템을 리소스 할당 내용이 세이프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 세이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리소스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했을 경우에 그 리소스를 할당을 했을 때 세이프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언세이프로 빠지면 할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개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이프티 알고리즘. 먼저 뱅커스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프로세스입니다. n개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리소스 타입은 m개가 있습니다. m개. available 하다는 것은 벡터인데 m 랭스가 m인 벡터입니다. m. 그러니까 available j가 k다. 그러면 m개 중에서 j번째 리소스가 k개 지금 available 하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체제가 갖고 있어서 다른 프로세스한테 줄 수 있다라는 뜻이죠. max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들이 실행을 하면서 각각의 리소스를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처음에 디클레어 선언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max입니다. 즉 m 매트릭스인데 mn 행렬인데 i번째 프로세스가 j번째 리소스에 대해서 k개만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디클레어 했다는 거죠. 처음에 선언한 내용, allocation, 현재 할당된 내용입니다. 현재 할당된 내용, nm 매트릭스고요. i번째 프로세스가 j번째 리소스를 현재 k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eed라고 하는 매트릭스 행렬이 있습니다. need는 max 빼기 allocation입니다. 이만큼 필요로 하는데 현재 allocate 된, 할당된 건 이만큼이니까 앞으로 이만큼이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IJK라는 얘기는 I번째 프로세스가 J에 대해서 K개 지금 할당을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need는 max 빼기 allo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safety 알고리즘, 현재 resource allocate 되어 있는 상태가 safe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safety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work라고 하는 것과 finish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를 사용을 하고요. work는 resource의 리소스의 length m이고요. finish는 n입니다. 그러니까 work는 현재 available한 resource.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각각 스텝별로 available한 resource들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요. finish는 현재 그 프로세스가 finish 했느냐 아니면 현재 still working 하고 있느냐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inish는 프로세스의 length인 n이고 work는 resource의 length인 m입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work는 available한 resource로 해주고 finish는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finish 안 했다, false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여기 2번과 3번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끝까지 돌아가는데 모든 프로세스가 피니시가 될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자, 피니시를 두 번째는 피니시 i가 false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need가 앞으로 필요로 할 리소스가 work, 현재 available한 리소스보다 작은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현재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다 할당을 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찾았으면 만약에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4번으로 가고요. 만약에 찾았으면 그 프로세스한테 리소스를 할당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계속 시켜가지고 운영체제는 이제 스케줄링을 할 수 있으니까 수행을 계속 시켜서 종료를 시킵니다. 종료를 시키면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전부 다 회수할 수 있죠. 그래서 회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work에다가 allocation i 찾아진 선택된 그 프로세스가 갖고 있던 리소스를 전부 다 회수를 받아서 work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프로세스는 종료가 됐으니까 tr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스텝으로 다시 가서 이걸 만족하는 finish i가 false이고 종료되지 않았고 work보다 need가 작은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할당하고 종료시키고 리소스를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또 프로세스를 찾고 할당하고 종료시키고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프로세스가 없을 때까지 계속 룹을 돌고 없으면 다시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갔을 때 모든 프로세스가 true가 되면 그 이 2번과 3번 스텝을 거치면서 찾아진 그 프로세스의 순서가 safe sequence가 되고 safe sequence가 있으니까 safe state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resource request 알고리즘. resource request 알고리즘은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safe state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프로세스가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 얼만큼의 요청을 딱 했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리퀘스트가 있고요. 이때 리퀘스트 벡터 프로세스 PI가 리퀘스트 IJK then process PI want K instance of resource type RJ. 그러니까 PI가 리소스들에 대해서 이만큼을 요청을 딱 한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request I 벡터가 need I 벡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당연히 지금 또 맥스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맞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2번으로 가죠. 만약에 아니면 이건 잘못된 선언이니까 뭐 오류 메시지 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request i가 available보다 작으면 3번으로 간다. available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vailable 하다는 얘기는 운영체제가 지금 그 요구를 들어서 리소스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리소스를 줄 수 있을 때는 3번으로 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줄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그 리소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줬으면 available은 request i만큼 감소되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allocation은 request만큼 증가를 시키고 need는 request i만큼 빼서 감소시키고 이런 상태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safety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safety 알고리즘을 돌려서 여전히 줘도 여전히 safe한 스테이트에 있으면 실제로 그 리소스를 할당을 하고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unsafe이면 주지 않고 그 프로세스는 기다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데드락 어보이던스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example를 보고 뱅컬스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3개의 리소스 타입 A가 있고 B가 있고 C, A, B, C의 인스턴스는 10개, 5개, 7개 이렇게 있죠. 자, 스냅샷 어떤 T0에서의 스냅샷, 리소스 알로케이션 되어 있는 스냅샷입니다. 자, P0에는 A, B, C가 0, 1, 0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맥스는 753 이렇게 되죠. 그리고 현재 어베일러블 단거는 332입니다. P1은 200 할당되어 있고 맥스는 322, P2는 302, 902, P3는 211, 222, P4는 002, 43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0의 경우에서 보면 맥스보다 얼로케이션 항상 작아야 되죠. 그죠? 맥스에서 얘를 빼면 얼로케이션을 빼면 니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2, 3, 2, 7개가 얼로케이션 되어 있죠. 인스턴스는 총 10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vailable은 10 빼기 7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 리소스 플러스 available은 그 인스턴스의 총 개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면 2, 1, 2, 5, 2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need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max에서 allocation을 빼면 need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need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need는 max에서 allocation을 빼면 need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need가 계산됐으면 safety 알고리즘을 돌려서 safe sequence를 찾습니다. 자, safe sequence를 찾아보면 P1이 먼저 선택이 되고 P3, P4, P2, P0 이런 순서대로 선택이 되어서 세이프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세이프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세이프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이프한 시퀀스, 세이프 시퀀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세이프한 상태, 세이프 스테이트는 세이프 시퀀스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현재 상태는 세이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프로세스 P1이 리소스에 대해서 1, 0, 2만큼을 요청을 딱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세이프티 랭크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한 리소스는 1, 0, 2잖아, 그죠? 현재 available 한 것은 332입니다. 332. 332로 102를 수용하고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었을 경우에 unsafe로 빠지면 맞겠다, 안 주고 맞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resource request 알고리즘에서는 일단은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줬으면 available은 332에서 23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P1은 allocation은 302로 바뀌게 되고 need는 02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safety 알고리즘을 돌려봅니다. safety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고요. 돌려봤을 때 safe 시퀀스 P1, P3, P4, P0, P2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청한 리소스를 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전히 세이프한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은 그랜트 되어서 이제 리소스를 얼로케이션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4가 이만큼을 요청을 했을 때, P0가 이만큼을 요청을 했을 때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P4가 330을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2가 있기 때문에 330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332가 available 한 것은 002로 일단 바뀌게 되고, P4는 allocation이 332로 바뀌게 되고, 101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safety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safe 시퀀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세이프 시퀀스를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이프 시퀀스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할당을 하고 나면 unsafe한 상태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보이던스 메커니즘에서는 이 어베일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리소스를 할당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내용은 Deadlock Detection and Recovery입니다. 데드락 디텍션을 리커버리는 시스템이 데드락에 빠질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두고 데드락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체크를 하고 데드락에 빠졌으면 리커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싱글 인스턴스 리소스에 싱글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에는 데드락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wait for graph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wait for 그래프는 resource allocation 그래프에서 리소스를 제거한 그래프를 wait for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eriodically invoke the algorithm to search a cycle in the graph or not. 그 wait for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사이클이 있으면 데드락에 빠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n제곱 오퍼레이션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ource Allocation Graph입니다. 자, 우리가 이 Resource Allocation Graph에서는 데드락을 판단하기 위해서 리소스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소스가 R1, 2, 3, 4, 5 다섯 개가 있고요. 프로세스는 P1, 2, 3, 4, 5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에서 이 리소스를 제거한 그래프가 바로 wait for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사이클 판단하기 좀 쉽게 간소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R5를 제거를 하게 되면 R3가 요청하고 R5는 P4에게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P3에서 P4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2도 R5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P2에서 P4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소스를 제거한 웨이퍼 그래프, 프로세스가 어떤 리소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기다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P3는 P4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기다리고 P2도 P4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기다리고 P4는 P1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웨이퍼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는지 봅니다. 사이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사이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퍼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발견하면 현재 상태는 데드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everal instance, resource type별로 several instance가 있는 경우는 웨이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데드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뱅커스 알고리즘을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vailable 벡터가 있고요. available 벡터는 m개의 resource에 대해서 이만큼 available 하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resource가 이만큼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게 되고요. allocation matrix는 n by n matrix입니다. n개의 프로세스가 m개의 resource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할당을 받고 있다라는 상태를 매트릭스 행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need matrix가 아니라 request matrix를 사용을 합니다. request matrix는 n by n matrix고 n개의 프로세스가 n개의 리소스에 대해서 이만큼 현재 리퀘스트를 보낸 상태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리퀘스트를 보낸 상태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available allocation request matrix를 이용을 해서 데드락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데드락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뱅커스 알고리즘의 세이프티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work와 finish를 사용을 합니다. work는 현재 스텝에서 available한 resource를 나타내는 벡터로서 길이가 m입니다. finish는 프로세스들이 현재 finish 됐는지 안 됐는지 나타내는 것으로서 길이가 n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작업으로 work는 availab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false라고 하는데 만약에 resource가 allocation 되어 있는 현재 resource가 allocation 된 프로세스가 있으면 false라고 하고 resource가 allocation 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들 리소스가 하나도 allocation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절대 데드락이 안 빠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true라고 일단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소스가 allocate 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데드락이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그 프로세스들만 false로 해서 알고리즘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 이 스텝은 세이프티 알고리즘의 내용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프로세스를 찾느냐? finish가 false이고 request가 work, 현재 available한 resource보다 작은 프로세스를 찾고요. 찾았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프로세스한테 리소스를 할당하고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전부 다 뺏어옵니다. 그죠? 릴리즈 하니까 그래서 work 벡터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work는 work plus allocation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현재 리퀘스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서 할당을 하고 실행시키고 종료시키고 리소스 회수 받아서 work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찾을 수 없으면 4번 스텝으로 가서 모든 프로세스가 false가 되면 safety state고 적어도 하나라도 모든 프로세스가 true이면 safe state고 적어도 하나라도 false finish가 false in 프로세스가 있으면 데드락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드락에 빠진 프로세스들은 이 finish가
false in 프로세스들이 데드락에 빠져 있다. 데드락에 빠져 있는 프로세스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5의 m 곱하기 n 스퀘어의 오퍼레이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스템 리소스를 잡아먹는 오버헤드가 생기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프로세스 P0, P4가 있고요. 3개의 인스턴스 A, B, C가 있는데 A는 7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B는 2개, C는 6개의 인스턴스가 있는 리소스 타입들입니다. 자, 현재 스냅샷 T0에서의 리소스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 상태는 A, B, C에 대해서는 P0에 0, 1, 0, P1에 대해서는 2, 0, 0, P2는 3, 0, 3, P3는 211, P4는 002 되고요. 현재 리퀘스트 하고 있는 상태, 리퀘스트 하고 있는 상태는 000, 202, 000, 100, 002 이렇게 되고요. 근데 available 한 상태는 000입니다. 모든 리소스가 할당이 다 되었기 때문에 000이 됩니다. 자, 보면 A 같은 경우는 2, 3, 2, 7이죠. 7개 인스턴스 모두 다 할당이 되었죠. B는 0, 1, 0, 0, 1, 0이니까 두 개가 다 할당이 되었고요. C는 3, 1, 2, 6개가 모두 다 할당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선택을 이렇게 해서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모든 프로세스의 피니쉬가 true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상태는 데드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변화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P2가 C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P2가 C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이렇게 딱 하나 만들고 나면 데드락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데드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리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 자, 가장 빨리 데드락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데드락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퀘스트가 만들어졌을 때마다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리면 또 이게 또 시스템의 오버헤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드락 디텍션에서는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언제 돌리느냐가 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When, how often to invoke depends on how often the deadlock is likely to occur. 얼마나 자주 데드락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주기를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ow many processes will need to be rolled back? 그 데드락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자주 돌리면 시스템 오버헤드가 커지고 너무 적게 돌리면 데드락이 빠져 있는 프로세스가 너무 많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서 시스템이 데드락에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드락이 발생을 했을 때 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를 터미네이션, 종료를 해버립니다. 데드락에 빠져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를 종료를 시켜버리면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다 릴리즈가 될 것이고 그 릴리즈가 된 리소스를 다른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해서 이제 계속 돌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리소스 프리엠션입니다. 프로세스를 종료시키지 않고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뺏어와 가지고 다른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함으로써 해결을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드락 터미네이션입니다. 프로세스 터미네이션입니다. 데드락이 빠졌을 때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드락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데드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한 개의 프로세스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빠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으면 10개만 데드락에 빠져 있다. 그럼 10개 중에서 누구를 먼저 종료를 시킬 거냐? 어떤 순서로 종료를 시킬 거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프로세스의 priority, 우선순위, 그리고 how long process has computed, how much longer to completion. 얼마나 많이 실행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실행될 것인가. 그러니까 resources,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사용한 resource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리소스를 필요로 할 거냐. 인터랙티브이냐, 배치냐.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종료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resource preemption입니다. 데드락이 빠졌을 때 프로세스를 죽이지 않고 리소스를 뺏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세스에게서 리소스를 뺏어올 거냐, 그러니까 빅텀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빅텀의 선정은 앞서도 얘기했던 프로세스 터미네이션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지 않고 리소스를 뺏었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롤백을 어떻게 할 거냐, 롤백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타베이션 되는 프로세스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항상 선정이 되면 그 프로세스에서 리소스를 뺏었다가 나중에 돌려주게 되면 데드락이 자꾸 빠지면 항상 선택이 되었던 그 프로세스가 계속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데드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